이 영상을 보는 당신은 지금 당신의 스마트폰을 바라보고 있다. 아니면 모니터나 태블릿을 바라보고 있을 것이다. 잠시 고개를 돌려 주위를 둘러보라. 당신의 주변에는 무엇이 보이는가?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은 모두 원자로 구성되어 있다. 당신이 영상을 보는 스마트폰 액정과 그 스마트폰을 잡고 있는 당신의 손 또한 마찬가지다. 기원전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인 데모크리토스는 이 세상을 구성하는 물질을 쪼개고 쪼개다 보면 더 이상 쪼개어지지 않는 단단하고 작은 입자에 도달할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것을 원자라고 불렀다. 하지만 데모크리토스의 이러한 주장은 과학적인 실험을 통해 검증된 것이 아니라 철학적 사유에 의한 산물이었기 때문에 원자의 실체를 입증할 수는 없었다. 그 후 아주 오랜 시간이 흐른 1803년 영국의 화학자 겸 물리학자였던 존 볼턴은 모든 물질이 더 이상 파괴되지 않는 작고 단단한 구체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했고 이러한 개념을 통해 물리학계의 처음으로 원자의 개념이 자리를 잡게 되었다. 이후 영국의 과학자 톰슨이 원자보다 작은 입자인 전자를 발견하였고 이어서 역시 영국의 물리학자였던 러더퍼드가 원자핵을 발견하게 되면서 비로소 세상의 모든 물질은 원자로 구성된다는 사실이 밝혀진다. 원자는 가운데에 위치하는 원자핵과 원자핵 주변에서 끊임없이 이동하는 전자로 구성되는데 원자핵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알아내고자 물질의 미세 구조를 밝히기 위해 입자를 가속해서 충돌시키는 장치인 입자 가속기를 통해 입자를 가속시켜 충돌시켰고 그 결과 원자핵은 양성자와 중성자로 구성되고 이 양성자와 중성자는 다시 쿼크라는 입자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다. 양성자와 중성자는 각각 3개의 쿼크로 구성되는데 쿼크는 다시 업쿼크와 다운쿼크로 나뉘어서 업쿼크가 2개, 다운쿼크가 1개로 구성되면 양성자가 되고 업쿼크가 1개, 다운쿼크가 2개로 구성되면 중성자가 되는 것이었다. 이렇게 순조롭게 물질을 구성하는 가장 작은 단위를 밝혀가던 도중 커다란 벽을 만나게 되는데 원자가 업쿼크, 다운쿼크, 전자의 쌍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쌍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이 밝혀지게 된 것이다. 입자 가속기를 통해 입자를 가속시켜 충돌시키는 과정에서 에너지를 3개 가할수록 원자를 구성하는 쿼크와 전자의 형태가 바뀌었던 것이다. 원자가 자연 상태로 있을 때에는 항상 업쿼크, 다운쿼크, 전자로 쌍을 이뤘지만 특정 에너지로 가속을 시키면 창쿼크, 스트레인지 쿼크, 뮤온이라는 형태로 쌍을 이루었고 더 높은 에너지로 가속을 시키면 탑쿼크, 바텀쿼크, 타우라는 형태로 쌍을 이루었다. 이 세 쌍은 성질은 비슷하지만 다른 질량을 가진 입자들이어서 과학자들을 혼란에 빠뜨렸다.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가 세 쌍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던 중 이러한 과학계의 미스터리를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이 등장하는데 그 이론은 실험을 통해 검증되지는 않았지만 수학적으로는 완벽하여 수많은 물리학 난제의 모순을 해결한 촉근이론이었다. 촉근이론은 간단하게 말해서 물질을 구성하는 가장 작은 구성 요소가 진동하는 1차원의 끈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다. 이 가정이 맞다면 각종 쿼크나 전자, 뮤온, 타우와 같은 입자들도 그 속에는 사실 하나의 끈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으로 성립이 되기 때문에 물리학적 모순을 해결할 수 있었다. 다 똑같은 하나의 끈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어떻게 6개의 쿼크와 3개의 전자로 다른 특성을 보일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면 현악기를 떠올리면 이해가 쉬울 것이다. 현악기의 소리를 내는 줄은 모두 같은 줄로 구성되어 있지만 줄의 굵기나 길이에 따라 다른 진동을 내면서 서로 다른 음을 내듯이 끈이 어떻게 진동하느냐에 따라 여러 가지 입자로 표현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외에도 촉근이론은 아인슈타인이 생전에 시도했지만 죽을 때까지 해결할 수 없었던 대통합 이론의 역할도 하게 되는데 미시세계는 양자역학의 지배를 받아 입자가 파동처럼 움직이기도 하고 순간이동을 하거나 벽을 통과하는 등 모든 것이 확률의 장인, 가능성의 세계이지만 거시세계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의 지배를 받아 모든 것이 조건에 따라 예측이 가능한 결정론적인 세계였기 때문에 양자역학과 상대성 이론은 절대로 하나로 합쳐질 수 없는 모순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촉근 이론을 대입하자 수학적으로 완벽하게 양자역학과 상대성 이론의 모순을 해결할 수 있게 되면서 미시세계와 거시세계의 물리학적 법칙을 모두 아우르는 대통합 이론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 것이다. 다만 촉근 이론에서 말하는 물질의 가장 기본 단위인 촉근이 원자핵을 이루는 양성자의 1000조분의 1의 크기이기 때문에 태양계 크기의 입자 가속기로 입자를 충돌시켜야만 관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과학적 검증이 불가능한 사변적 이론이라는 점에서 물리학계의 비판을 피할 수 없었다. 그러나 촉근 이론이 수학적으로 완벽한 이론이라는 점에서
과학자들은 촉근 이론의 과학적 아름다움에 매료되지 않을 수 없었고 검증되지 않은 이론임에도 불구하고 21세기 물리학계를 이끄는 가장 중요한 이론 중 하나가 된 것이다. 다시 말해 촉근 이론에 의하면 이 세상을 이루고 있는 모든 물질의 기본 단위는 하나의 1차 원적인 끈이며 그 끈이 한 번 진동을 하느냐, 2번 진동을 하느냐, 3번 진동을 하느냐 등 끈의 진동, 즉 주파수로 세상의 모든 물질이 입자처럼 표현된다는 것이다. 즉 우리 자신을 비롯해 주변을 이루고 있는 모든 물질은 근본적으로 입자가 아니라 진동, 즉 주파수라는 것이다. 당신 앞에 스마트폰이 보이는가? 스마트폰이 만져지는가? 속지 마라. 그것은 단지 파동이다. 파동이 입자 같은 모습으로 보여질 뿐이다. 파동이 너무 촘촘하게 또 너무 빠르게 진동해서 고체처럼 보이고 물체처럼 만져질 뿐이지 모든 것은 파동이다. 이처럼 세상을 구성하는 것은 물질이 아닌 당신의 의식이다. 스마트폰은 딱딱하다. 와 같은 스마트폰에 대한 당신의 의식뿐인 것이다. 냄새나 맛을 포함한 모든 오감이 그렇다. 하나의 의식일 뿐이다. 세계의 모든 것은 비어있고 하나의 진동일 뿐이다. 단지 외부의 주파수와 나의 주파수가 만났을 때 맛있다, 차갑다, 와 같은 의식이 생겨나 당신의 경험에 실체를 부여한다. 이처럼 우주의 모든 만물은 진동으로 상호작용을 한다. 그리고 이러한 촉근이론, 진동의 법칙을 통해 어떤 진동과 상호작용을 할지 선택하는 것이 바로 끌어당김의 법칙이다. 당신의 뇌는 라디오 안테나이다. 98Hz의 라디오를 듣고 싶다면 98Hz를 받아들일 수 있는 주파수로 맞춰야만 98Hz 주파수의 수신이 가능하다. 즉, 당신이 성공하고 싶고 부자가 되고 싶고 행복하고 싶다면 성공과 부와 행복을 수신할 수 있는 주파수로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촉근 이론에 기반한 끌어당김의 법칙의 원리인 것이다. 당신은 당신의 의식을 통해 어떤 주파수를 받아들일지 선택할 수 있고 우리는 의식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개인 무의식을 다듬고 정화할 필요가 있다. 개인 무의식을 정화하는 방법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누군가는 시각화나 확언을 통해 정화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굳이 정화를 하지 않아도 되는 무의식 상태에 있을 수도 있다. 그리고 무의식 정화와 같은 복잡한 과정 이전에 당신이 당신을 원하는 것을 수신할 수 있는 안테나로 만드는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 있다. 바로 내가 이미 그것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미 원하는 대로 된 그 상태에 감사를 느끼는 것이다. 감사를 느끼기에 앞서 생각이 선행되어야 하는 이유는 생각이 감정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러한 선행 과정 없이도 당신이 먼저 그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원하는 것을 끌어당기는 안테나이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세상은 실체 없는 진동으로 이루어져 있다. 비어있는 당신의 경험에 실체를 부여하는 것은 당신의 의식이다. 앞으로 당신이 어떤 경험을 할 것인지 선택하는 것도 당신의 의식이다. 이 영상은 나의 의식작용으로 인해 만들어진 것이지만 이 영상 또한 실체가 없는 하나의 진동이다. 나의 의식이 존재하는 것을 나는 느낄 수 있지만 당신은 느낄 수 없다. 당신의 세계에서는 오로지 당신의 의식만이 진정한 실체이다. 자,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수학적으로 완벽한 이 우주의 비밀을 받아들이고 원하는 모든 것을 끌어당길 준비가 되었는가? 지금 이 순간에 감사를 느끼고 있는가? 그렇다면 당신은 얻게 될 것이다. 원하는 모든 것을